우리가 오늘 일본을 상대로 1대0 승리를 거뒀는데 황선홍 감독이 이제 오늘 경기에서 보여준 축구는 일본을 어떻게 상대하면 잡을 수 있는지를 명확하게 보여줬습니다. 어떤 거냐? 일본의 기술적인 측면은 피지컬이 더 좋은 팀을 만났을 때 제대로 발휘가 안 되죠. 일본의 피지컬이 좋지 않다는 것은 뭐 오래된 사실이고, 그러다 보니까 오늘 경기는 우리가 일본의 기술적인 능력은 좋아요. 팀적으로도 패스를 주고받는 거 괜찮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수비 라인을 딱 잡아놓고 피지컬로 밀어붙이면 이 사이 공간에서 좋은 플레이를 만들어낼 정도의 피지컬이 일본에겐 없어요. 그거를 공략해 나왔죠. 그러니까 이거는 황선홍 감독도 아마 지난 대회에서의 그런 좌절을 배운 게 있는 것 같아요. 지난 대회에서는 이강인, 홍현석, 우리가 기술적인 선수가 많아가지고 지난 대회 때 일본을 상대로 뭔가 황선홍 감독이 기술적인 축구를 하려고 했거든요. 그러다가 3대0으로 졌죠. 근데 오늘은 심지어 우리가 주전 멤버를 다수 뺐어요. 후보 선수들로 좀 나왔거든요. 그런데 오늘 후보 선수들로 나올 때 5백을 형성합니다. 이강인 선수를 한 칸 내려서 3백을 만들었고요. 물론 이강인 선수가 빌드업 할 때는 올라갔다 내려왔다. 하지만 기본은 3백입니다. 3백이고 홍윤상, 홍시우 다 내려와요. 정상빈도 내려옵니다. 근데 이거는 우리가 중앙 수비수와 수비 라인 사이의 간격을 좁히는 거 플러스 수비수의 숫자도 늘어났죠. 왜 이렇게 했냐면 이것도 황선홍 감독이 어느 정도는 공부를 해온 거예요. 어떤 거냐? 일본이 왼쪽에 오늘은 히라카와, 오른쪽에는 후지오 쇼타, 최전방에 코타로 아라키 플러스 가와사키가 한 명 올라갑니다. 미드필더가 올라가면서 공격 숫자가 5명이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일본이 이번 대회에서 4대, 처음엔 3톱으로 나왔는데 경기를 시작하면 5명의 공격수가 배치가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의도적으로 3백을 만들고 5명의 수비수를 배치한 거죠.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일본도 좌우 풀백이 많이 못 올라와요. 왜냐면 홍시우와 홍윤상 분명히 빠른 선수들이 있기 때문에 풀백들이 못 올라오고 약간 밑에 배치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오늘 경기는 앞쪽에 있는 이 5명만 1대1로 붙어서 놓치지 않으면 되는 경기였죠. 그리고 우리의 2선 라인과 3선 라인, 요 이제 수비 라인과 미드필더 라인이 잘 간격을 유지하면서 이 안쪽으로 패스가 들어갔을 때 압박을 강하게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일본과 비교했을 때 경기에 대한 접근 방식이 다른 거예요. 일본은 본인들이 잘하는 플레이를 하려고 했고요. 반면에 우리는 일본이 잘하는 플레이를 못하게 하려고 했습니다. 이거는 황선홍 감독이 기술적인 측면, 팀의 조직력적인 측면을 일본이 잘한다는 것을 어느 정도는 인정하고 우리는 로테이션을 돌리면서 수비적으로 나온 거죠. 근데 이 선택이 어쨌든 오늘 승리를 가져가는데 매우 중요한 선택이었고요. 심지어 우리는 로테이션 돌렸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일본은 로테이션 거의 안 돌렸습니다. 오늘 일본의 명단에서 3명, 4명을 빼놓고는 다 베스트 멤버예요. 반면에 우리는 2명, 3명을 빼놓고는 다 로테이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심지어 1.8군, 9군으로 나왔고 일본은 1.2군, 1.3군 정도로 나왔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긴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일본을 어떻게 하면 공략할 수 있는지를 보여준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일본은 여기서 본인들이 하려는 플레이는 이런 거예요. 1대1로 붙어 있으니까 미드필더가 한 명 올라가서 여기서 스위칭 플레이를 하죠. 예를 들면 뭐 가와사키가 내려온다. 내려오면 뒤에 있었던 아라키가 뛴다. 뛸 때 이강이가 끌려나가면 그 공간으로 또 코타로가 뛴다. 뭐 이런 식으로 앞쪽에 있는 이 1대1로 붙어있는 선수들이 계속 스위칭을 하려고 그래요. 그런데 이런 스위칭 플레이에 우리가 오늘 경기는 지역 방어보다 선수 한 명 한 명을 잘 붙잡으면서 이 선수들의 움직임을 놓치질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경기만 보면 일본의 그런 공격 패턴을 우리가 잘 따라갔어요. 이제 이러한 형태가 나타나는 거죠. 우리가 5명의 수비수가 1열로 배치가 돼 있잖아요. 반면에 일본은 이제 공격수가 5명으로 배치가 되면서 한 명 한 명씩 올라와서 5명의 공격수가 배치됩니다. 근데 우리가 이렇게 수비 라인을 1열로 딱 배치하면서 요 라인 사이를 막아버리니까 일본이 이 중앙 공간을 거쳐가질 못해요. 예를 들면 이 장면을 보시면요, 일본이 요 사이 공간으로 패스를 넣어줬죠. 그리고 이 장면도 보시면 우리의 3백이 일본의 3톱을 1대1로 마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사이로 패스가 들어가는 순간 우리의 수비수가 올라와서 부딪혀요. 근데 여기서 이제 문제가 뭐냐, 부딪히면 일본이 여기서 볼 소유를 못합니다. 몸싸움이 워낙에 우리가 강하니까 여기서 제대로 된 기술적인 능력을 못 보여줘요. 그러다 보니까 일본이 어떻게 하느냐, 가운데를 못 거쳐가겠으니까
뻥 찹니다. 뻥 차면 이 롱패스가 이제는 정확하지가 않죠. 그러니까 우리가 중원 라인을 꽉 막아버리니까 오히려 일본이 중원을 삭제해서 뻥 때리는 축구를 했던 거예요. 이게 이제 일본이 원하는 공격 패턴이죠. 한 명의 선수가 약간 내려오고 그리고 나머지 선수도 내려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수비가 한 명, 두 명 붙어 있죠. 그럴 때 오른쪽에 있었던 선수가 이 공간으로 뜁니다. 수비를 끌고 나오고 뛰어 들어가는 이 패턴이고, 그런데 우리의 수비가 1대1로 대응을 하고 있다 보니까 이 공간으로 뛰어 들어가는 선수에게 그냥 붙어요. 그러다 보니까 공간으로 뛰어 들어가도 우리의 선수가 대인마크를 놓치지 않고 공격수가 돌아서지 못하게 만들면 결국에는 이 안쪽에서 패스를 주고받지 못하고 다시 백패스, 이런 장면이 굉장히 많이 나왔거든요. 이 장면도 보시면 똑같죠? 한 명 붙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때 수비가 순간적으로 한 명 끌려 나오니까 이 공간으로 공격수가 뛰어 들어가요. 그런데 여기서 뛰어 들어가는 공격수에게 달려 들어가거든요. 우리의 선수가 황재원 선수가 이제 붙는 장면이었는데 여기서 붙어서 몸싸움을 거니까 여기서 일본이 풀어나오지 못하고 볼터치가 튀면서 우리의 스로인이 됩니다. 이런 것들이 피지컬적인 측면에서 황선홍 감독이 1대1로 그냥 대응을 시켜서 부딪혀버리니까 오늘 우리 대표팀의 이 몸싸움과 피지컬에 일본 선수들이 살짝 그 본인들의 플레이도 안 나오고 결국에는 이 수비 라인 사이에서 뭔가 패스를 주고받아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가 수비적인 측면을 그래도 잘 조직해 나온 거고 일본에 대한 그런 분석을 잘 해온 거다. 근데 이제 반면에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수비만 하면 되느냐? 여기서 이제 역습으로 나가야 되죠. 근데 오늘 좀 아쉬웠던 건 역습이 우리가 좀 부족하긴 했어요. 그러니까 일본도 우리가 이렇게 수비적으로 나왔다가 당연히 홍시우와 홍윤상 두 명의 선수가 뛰어나가니까 본인들의 풀백을 안 올렸습니다. 올리지 않고 우리의 역습에 대비하는 모습을 보여줬죠. 정상빈 선수까지. 그리고 이제 우리가 여기서 역습 패턴이 한두 번 정도 나왔어요. 일본하고 좀 비슷한데 어떤 거냐면 홍시우라던가 홍윤상이라던가 일단은 우리가 볼을 빼앗아낸 다음에 측면 지역으로 패스를 보내줍니다. 그러면 상대의 측면 수비수가 끌려나가죠. 그러면 정상빈이 또 공간으로 뛰어요. 그러면 수비가 또 끌려나가죠. 그 순간 가장 반대편에 있었던 선수가 이 공간으로 뛰어들어갑니다. 요 패턴을 우리가 역습할 때는 어쨌든 상대 수비를 끌어내는 패턴이 필요하거든요. 근데 여기서 이 패턴을 우리가 자주 만들어내지 못했지만 종종 만들어내면서 일본의 그 수비 라인을 위협하는 패턴이 몇 차례 나왔어요. 이 장면도 보시면 일본이 공격을 하다가 우리가 볼을 끊었습니다. 그리고 볼을 끊자마자 측면으로 두 명의 선수가 뛰어요. 그러면 우리가 반대편을 바라보면서 롱킥을 던져줍니다. 오른쪽에서 홍시우 선수가 달려가고요. 이때 수비가 끌려가니까 중앙에 있던 정상빈 선수가 이 공간으로 뛰거든요. 그래서 다음 장면을 보면 홍시우 선수가 수비를 끌어냈을 때 정상빈 선수가 그 뒷공간으로 뛰어가고요. 그때 수비수들이 정상빈을 따라가니까 가장 왼쪽에 있었던 홍윤상 선수가 이 공간으로 뜁니다. 그래서 이 다음 장면을 보시면 이런 장면이 나오죠. 정상빈이 뛰어들어가면서 수비를 측면으로 끌어당기는 순간 홍윤상 선수가 어느새 왼쪽에 있다가 가운데로 들어오고 여기서 정상빈의 크로스 그리고 이 안쪽에서 홍윤상의 슈팅까지, 이 패턴을 오늘 우리가 준비를 해온 거예요. 이 장면도 보시면요, 수비 라인에서 끊어낸 다음에 이번에는 홍윤상에게 패스, 홍윤상 선수가 측면으로 나오면서 상대의 수비수가 홍윤상에게 끌려갑니다. 그래서 이 다음 장면 보면 홍윤상에게 수비가 끌려갔죠. 그 순간 정상빈이 이 뒷공간으로 뛰어가고 뛰어들어가는 정상빈에게 패스, 이 패스가 들어가면서 정상빈 선수가 측면을 공략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우리가 이렇게 수비를 하다가 역습으로 나가면 상대 수비가 몇 명 없기 때문에 이 공간을 그래도 끌어내는 이런 패턴을 쓰고 싶어 했어요. 근데 이제 여기서 우리가 문제는 뭐냐면 저런 패턴이 경기를 전체적으로 봤을 때 잘 못 나왔어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뭐 이 역습 패턴이 잘 먹혔다고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우리가 이 역습에 대한 그런 개념을 가지고 나온 경기였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오늘 경기 보시면요, 재밌는 기록이 있습니다. 우리의 수비 진영이거든요. 그런데 이 뒤쪽에서만 패스가 많지 정작 우리의 수비 지역에서는 패스가 없어요. 그거는 우리 수비 라인에 들어왔다가 여기서 패스를 못 돌리겠으니까 그냥 바깥으로 계속 그냥 돌아다녔던 거예요. 이거야말로 의미 없는 볼 소유, 의미 없는 이제 볼 돌리기, 이거에 가까웠던 거죠. 그러니까 이러면 우리가 볼을 주고받았던 것과 크게 다르지 않아요. 우리가 이쪽 공간에서 패스를 많이 못 주고받았거든요. 측면으로 패스를 보내주고 역습이었으니까 우리랑 별 차이가 없어요.
볼을 훨씬 더 많이 소유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만큼 일본이 아무리 볼을 소유를 해도 의미 있는 볼 소유를 못했다면 사실은 그 경기는 일본이 못한 거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일본이 잘하는 걸 잘 막아낸 거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에 더해서 어떤 것도 있냐면 이번 황선홍 감독의 그 대표팀의 특징이 세트피스를 준비를 잘해와요. 그런데 일본은 오늘 세트피스를 준비를 못해왔습니다. 어떤 차이가 있냐? 일본의 골키퍼 오늘 이제 브랜든 선수 옆에 강성진 선수가 붙어 있습니다. 붙어 있는 건 우리가 유럽 축구를 보면 최근에 많이 볼 수 있는 장면이죠. 코너킥 상황에서 골키퍼를 방해를 해서 골키퍼가 못 나오게끔 만드는 거. 우리가 그거를 적용을 시킨 거예요. 그래서 강성진 선수가 골키퍼를 못 나오게끔 만듭니다. 그러니까 코너킥이 올라왔을 때 골키퍼가 강성진에게 막혀서 제대로 못 나와요. 제대로 못 나오다 보니까 올라오는 볼을 넘겼고 여기서 김민우 선수가 빈 골대에다가 득점을 했죠. 근데 이거는 일본이 수비에 대한 준비가 안 돼 있는 거예요. 왜냐면 이렇게 골키퍼랑 공격수랑 붙여주는 건 이제 프리미어리그만 봐도 더 이상 이렇게 수비 안 합니다. 어떻게 수비하냐면 우리같이 해요. 우리의 수비 장면이거든요. 확실히 다르죠? 골대 앞에 보시면요. 우리 백종범 골키퍼가 서 있는데 일본도 우리의 골키퍼를 방해하려고 들어갔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 사이에 한 명의 선수가 끼어들죠. 끼어들면서 골키퍼를 방해하는 선수를 또 방해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백종범 골키퍼가 편해지죠. 그래서 이게 코너킥이 올라왔을 때 일본이 머리에 맞췄지만 여기서 백종범 골키퍼가 자유로운 상태이기 때문에 헤더 슈팅이 됐을 때 백종범 골키퍼가 편안하게 막을 수 있는 포인트가 됩니다. 그런데 이제 저런 장면에서 일본은 경기 내내 우리 그 공격의 그런 골키퍼의 방해 이거를 그냥 놔뒀고 우리는 계속 골키퍼를 방해했고 반면에 수비할 때는 골키퍼를 방해하는 선수를 우리가 한 명 정도 붙어서 방해를 했습니다. 이런 이제 흐름을 보면 우리가 세트피스 준비도 잘해왔고 피지컬을 이용한 이제 일본의 공격을 막는 거 이런 것도 너무나 잘해온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그 우리 선수들이 오늘은 정말 그 좀 처절하게 뛰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선수들을 이제 칭찬할 수 있는 건 이런 것도 있는 거죠. 사실 우리 대표팀이 약간은 좀 뭐랄까요 비판을 많이 받았잖아요. 좀 잘 못했고 사실은 아랍에미레이트전과 중국전이 오늘 경기보다 훨씬 못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팀 자체가 주도하는 축구를 잘 못합니다. 황선홍 감독의 축구가 원래 그래요. 그래서 비판을 많이 받았는데 오히려 오늘은 수비적으로 나와서 역습을 하니까 오히려 우리의 경기력이 지난 경기보다는 괜찮았어요. 그리고 플러스 아무래도 비판을 많이 받다 보니까 선수들이 진짜 처절하게 뜁니다. 이 장면을 보시면 오늘 처음 나온 이재원 선수가 변준수, 서명관 부상을 당하고 경고 누적으로 못 나오는 이런 상황 때문에 오늘 사실은 처음 경기에 나온 선수예요. 사실 뭐 흔히 말하는 백업으로 나온 거죠. 그런데 이 장면 보시면요. 슈팅을 했을 때 골대 앞에서 몸으로 막습니다. 몸으로 막은 다음에 본인의 앞으로 볼이 떨어지니까 주저하지 않고 머리를 갖다 대요. 머리를 갖다 대면서 이걸 또 걷어냈어요. 일본에 이제 그 슈팅이 들어오는데도 머리를 갖다 대서 이 처절한 그 모습 이런 것들이 나오니까 이게 우리의 그 어쨌든 수비는 어쨌든 정신력이잖아요. 정신력이고 우리가 집중력을 잃으면 안 되는데 우리가 경기 내내 승리에 대한 이제 간절함, 투지 이런 것들이 일본보다도 훨씬 더 높았다. 이러한 측면에서도 우리 선수들을 칭찬을 많이 해줘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오늘 끝나고 나서 선수들의 표정 보시면 거의 그냥 네, 모든 걸 불태운 표정이에요. 우리 선수들이. 김민우 선수도 약간 몸 상태에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끝나자마자 누워서 이제 탈진한 모습을 보여줬고요. 여기서 우리가 이렇게 간절한 모습을 보여준다는 거 이것 자체가 일단 23세 이하 대표팀을 충분히 칭찬해 줄 수 있을 만한 그런 장면이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경기 승리하면서 조별리그 1위가 됐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 경기가 안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4골을 넣고 무실점이에요. 3연승으로 올라갔고요. 우리가 올라가서는 이제 A조의 2위 팀 이제 인도네시아를 만납니다. 신태용 감독의 인도네시아. 인도네시아와의 경기가 금요일 새벽 2시 반인데 이 경기도 이제 우리가 상당히 쉽진 않을 거예요. 인도네시아가 경기를 준비를 이번에 잘해왔고요. 그리고 이제 귀화한 선수도 많아서 피지컬도 좋아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상대가 우리보다 볼을 많이 점유할 때 우리는 더 잘하는 편입니다. 보통 그래요. 우리가 이제 프랑스를 이길 때도 그랬고요. 우리가 경기를 주도해서 상대의 밀집 수비를 풀어내려고 하면 그게 또 안 되고 오히려 상대가 올라왔을 때
빠른 선수들의 움직임 이런 걸로 우리가 경기를 잘 풀어나가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인도네시아와의 경기는 약간은 좀 우리가 상성상 어려울 수도 있지만 8강전에 우리가 1등으로 올라간 거니까, 그리고 카타르 만나는 것보다는 인도네시아 만나는 게 당연히 더 나으니까 개최국이잖아요 카타르가. 그래서 8강전에서도 우리가 조금 더 이제 좋은 경기력을 펼칠 수 있다면 올림픽 본선에 충분히 나갈 수 있지 않을까, 매우 이제 오늘은 긍정적인 평가를 할 수 있는 경기가 아니었나 싶습니다.